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타지에서 홀로 재판을 받으며 수갑찬 두 손을 무릎에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오해하는 20대 외국인 청년. 영장실질 심사 법정에 선 그는 판사를 향해 고향에 있는 가족이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제 어리석은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제발 새 출발을 할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나라에서 문화적 차이로 실수 좀 했다가 억울하게 중형을 받게 된 가여운 이방인의 사연 같지 않습니까? 동정심이 살짝 생기시려고 하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동정할 뻔했던 이 청년의 눈물은 철저하게 계산된 악어의 눈물입니다. 이건 불쌍한 외국인의 사연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타인의 고통을 카메라에 담아 돈으로 환전하던 악질적인 분노 장사, 비즈니스 모델이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정면으로 들이받고 산산조각 나는 아주 통쾌하고 처절한 파멸의 기록입니다. 오늘 먼데먼데에서는 대한민국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미국인 유튜버 존이 소말리의 1심 법정 구속 사건의 전말과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1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 재판부. 마침내 운명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의 본명은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 나이는 고작 25세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만 무려 8개.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재판부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징역 6개월에 구류 20일. 게다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5년 취업 제한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 2대 몰수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던 그는 그 자리에서 즉각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도대체 지난 1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젊은 외국인은 한국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눕게 된 걸까요? 시계바늘을 그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2024년 9월로 돌려보겠습니다. 2024년 9월 27일, 존이 소말리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여행객이라면 첫날 맛집을 가거나 명소를 찾겠죠? 하지만 이 인간의 첫 목적지는 달랐습니다. 그의 목적은 한국인들의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을 가장 불쾌한 방식으로 파괴하는 것이었거든요. 입국 당일부터 그는 지하철 안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을 미친 듯이 큰 소리로 틀어놓고 승객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내버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참다 못한 버스 기사가 그를 쫓아냈지만 그는 그 상황마저도 카메라에 담으며 낄낄거렸습니다. 며칠 뒤인 9월 30일에는 롯데월드에 가서 라이브 방송을 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어디서 굴러먹던 미친 관종 하나가 왔네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가 준비한 거대한 민폐쇼의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전 국민이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든 결정적 사건은 10월 7일 이태원에서 터집니다. 존이 소말리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가 담긴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 즉 평화의 소녀상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상상조차 하기 싫은 짓을 저지르죠. 동상의 입을 맞추고 그 앞에서 성적인 묘사가 담긴 외설적인 랩댄스를 추는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예의가 없는 걸 넘어 한 국가의 역사적 상처와 국민들의 정서를 정면으로 짓밟고 조롱한 행위였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자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었고 언론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구글 본사 측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의 유튜브 채널을 날려버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본인의 밥줄인 채널이 날아갔으니 이제 멈췄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8톤 트럭처럼 오프라인에서의 그의 만행은 더욱 흉포해집니다. 10월 10일에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춤을 추고 욕설을 하더니 멀쩡한 테이블 위에 먹던 컵라면 국물을 고의로 확 부어버립니다. 일주일 뒤인 17일에는 다른 편의점에 가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온갖 성차별적 욕설을 퍼붓죠. 그걸 말리려는 점주에게는 아예 먹다 남은 뜨거운 컵라면, 용기와 면발을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리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피자집 앞에서 다른 여성 스트리머들에게 성폭행을 암시하는 끔찍한 협박까지 내뱉습니다. 쉽게 말해 카메라 하나 들고 대한민국 법과 공권력을 대놓고 비웃으며 활개친 겁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드디어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4년 11월 2일 법무부는 존이 소말리가 해외로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출국 정지 조치를 때려버립니다. 발이 묶인 거죠. 비행기표 끊고 도망가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며칠 뒤인 11월 6일 그는 갑자기 소녀상 옆에 다시 나타나서 역사적 의미를 몰랐다 죄송하다며 사과 영상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 사과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상 뒤에서는 여전히 다른 유튜버들을 조롱하고 반성의 기미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결국 11월 11일 검찰은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그를 정식 기소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받을 처벌은 벌금형 정도로 끝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뀐 2025년 수사가 깊어지자 이 인간의 진짜 추악하고 역겨운 민낯이 추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저 시끄러운 관종인 줄 알았더니 질 나쁜 성범죄자였던 겁니다. 2025년 4월 그가 텍스트 음성 변환 앱을 써서 불특정 미성년자들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경찰에 딱 걸립니다. 더 치명적인 건 3월부터 5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수사 결과 소말리가 한국 여성 스트리머 2명의 얼굴을 훔쳐다가 타인의 나체에 합성하는 이른바 AI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을 직접 2편이나 제작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사실이 과학수사로 명백하게 입증된 겁니다. 검찰은 즉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얹어서 공소장을 무겁게 고쳤습니다. 다른 건 다 인정하던 소말리도 이 딥페이크 혐의만큼은 감옥 갈 게 뻔하니까 기를 쓰고 무죄를 주장하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2025년 3월 첫 재판 날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1시간이나 지각을 하더니 법정에 들어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징인 빨간색 마가 모자를 쓰겠다고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총극을 벌입니다. 판사 앞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다라는 입에 담기도 힘든 망언을 짓거리고 방청석을 향해 메롱을 하며 혀를 내미는 등 법원을 철저하게 우롱했죠. 게다가 딥페이크 혐의에 대해서는 한국 스트리머인 봉봉이라는 사람도 나랑 똑같은 영상을 올렸는데 왜 나만 잡냐 불공평하다며 초등학생 수준의 물타기 핑계를 댔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는 하나도 없이 디스코드 채팅방에서 주워들은 헛소리를 판사 앞에서 읊어댄 셈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2026년 4월 15일 선고 공판 당일 검찰은 이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감옥문이 눈앞에 열리자 그토록 오만하던 광대는 돌연태세를 전환합니다. 평소 있던 후줄근한 옷이나 마가 모자 대신 아주 단정한 검은색 양복을 빼입고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넥타이까지 메고 가슴팍에는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교차된 배지를 덕하니 달고 말이죠.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에게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한다. 완전히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는 눈물까지 쥐어짜며 가족이 보고 싶다. 아직 젊으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국 판사들은 반성문 쓰고 울면 봐준다더라라는 얕은 계산기를 두드린 게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서부지법 박지원 부장판사의 판결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혐의 8개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리 유죄다. 판결문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벌 목적으로 원한도 없는 일반 시민들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그걸 생중계하며 조롱거리로 삼았다. 이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행위이며 가볍게 처벌하면 우리 사회에 비슷한 관종 범죄가 쏟아질 것이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검찰이 징역 3년 불렀는데 왜 6개월밖에 안 되냐고 아쉬워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법리적으로 보면 편의점 점주 등 일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써둔 점, 물리적으로 영구적 상해를 입힌 것, 아닌 점, 그리고 이미 출국 정지로 한국에 오래 묵혀있던 점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떨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의혹 중 하나가 미국이니까 한미 주둔군지 협정 혜택을 받아서 교도소에서도 양갈비 썰어 먹고 호텔식 대우 받는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존이 소말리는 미군도 아니고 군속도 아닌 그저 단순 민간인 범법자일 뿐입니다. 소파의 보호막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죠. 그는 다른 외국인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일반 교도소로 이감되어 내국인과 똑같이 강제 노역을 해야 합니다. 한국 교도소의 규율은 외국인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매일 아침 6시 30분 기상나팔이 울리면 예외 없이 칼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니 교도관들이 영어로 어텐션을 외치며 빡세게 점호를 돌죠. 식사는 어떨까요? 식문화 차이를 고려해 서양식으로 빵이나 돈가스 같은 게 나오긴 합니다. 내국인 식기보다 하루 1,100원 정도 특별 가산금이 붙거든요.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세금으로 돈가스 먹이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씹어 먹고 오라며 조롱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유분방하게 길거리를 활보하며 남을 조롱하던 그가 좁디 좁은 감방에서 엄격한 군대식 통제를 받으며 6개월을 버텨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가 마주한 진짜 현실입니다. 그리고 형을 마치면 어떻게 되냐고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곧바로 신병이 인계되어 미국으로 강제 추방되고 대한민국에는 두 번 다시 입국할 수 없는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말 그대로 대통합 축제 분위기입니다. 레딧과 X 등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조니 소말리의 구속 소식이 인기글 1위를 싹쓸이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미 그가 일본 지하철에서 인종차별 난동을 피웠을 때 벌금만 내고 풀려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일본이 키운 쓰레기를 한국 법원이 마침내 완벽하게 청소해줬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그렇게 믿고 떠벌리던 트럼프 형님이 날 구해줄 거다라는 망상은 이제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그가 수갑찬 사진에 조잡하게 빨간 마가 모자를 합성해 놓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너는 당분간 한국 감옥에 박혀있어라라며 뼈 때리는 일침을 가하고 있죠. 자신의 조국과 보수 지지층마저 그를 수치스러워하며 완벽하게 손절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무겁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작년 10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제재 논란입니다. 기억하시죠? 당시 격분한 국내 유튜버들과 무술인들이 소말리의 라이브 방송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길거리에서 그를 둘러싸고 폭행하며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섰던 사건들 말입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사법 시스템을 무시한 사이버 레카들의 폭력적인 조회수 장사라며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1심 구속 판결이 나오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루머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나 네티즌들의 추측이지만 만약 그때 레카 유튜버들이 길에서 그를 물리적으로 잡아두지 않았다면 출국 정지가 내려지기 전에 벌써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튀었을 거다. 결과적으로 레카들의 참교육이 구속의 1등 공신 아니냐? 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통쾌하다는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사건이 당장 우리의 통장 잔고 우리의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조니 소말리 같은 인간들이 왜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와서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바로 관심 경제 때문입니다. 이들은 폭포수를 주사기 바늘구멍으로 밀어넣듯 우리의 분노와 도파민을 쥐어짜내어 유튜브 후원금과 조회수로 환전하는 인간 채굴기들입니다. 우리가 그를 쫓아가서 때리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며 사이다를 느끼고 후원금을 쏠 때 그 돈은 결국 누군가에게 나도 저렇게 어그로를 끌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끔찍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자와 그 분노를 물리적으로 응징하며 돈을 버는 자. 이 기형적인 톱니바퀴가 돌아갈수록 피해를 보는 건 평범하게 편의점을 운영하고 지하철을 타는 우리 이웃들 뿐입니다. 그들이 어질러 놓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들어가는 막대한 경찰 인력과 법적 비용 그거 전부 우리가 내는 피 같은 세금 아닙니까?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3가지 뼈아픈 통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가끔 고구마를 먹은 듯 느릿느릿 걸어가는 거북이 같아 보이지만 한번 혐의를 물고 늘어지면 절대 놓지 않는 핏불테리어와 같습니다.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까지 끈질기게 추적해낸 수사력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둘째, 이런 관심 종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잔인한 형벌은 주먹이 아니라 철저한 무관심과 경제적 고립입니다. 구글이 그의 채널을 삭제해 돈줄을 끊어버렸을 때 그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절반의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셋째, 사적 제재는 독을 풀어 쥐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쥐는 잡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집 앞마당이 오염됩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응징하는 건 결코 지속 가능한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얄팍하게 타면서 타인의 고통으로 돈을 벌려던 자의 최후는 결국 이국 땅의 차가운 감방 바닥이었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먹고 자라는 괴물들에게 계속 먹이를 줄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이성으로 법의 심판을 지켜볼 것인지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조니 소말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고 이와 연관된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역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섣부른 감정적 판단보다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끝까지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뭔데뭔데였습니다. 감사합니다.